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리 3월 달에 물리를 개강하는데 물리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다행스럽게 물리가 좀 쉽게 나와서 혹시 문제 보셨나요? 드럼만 보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리가 원래 되게 어려웠거든요. 계산도 되게 지저분하고 작년에 그나마 좀 쉽게 나와서 공부한 친구들은 좀 잘 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 법과목 공부 방식이랑 물리 공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했던 공부 방식으로 했더니 법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시험을 잘 본다 그러면 그 방식을 그대로 물리하는데 딱 써먹잖아요. 그럼 되게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 온오프처럼 이 방식을 좀 전환시켜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물리 공부할 때는 제가 오늘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오늘 이틀 하면 이틀이 아니라 하루 하면 꽤 많이 나갈 거예요, 양이.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 오셔야 되고 숙제로 다음 주에 제가 시험을 볼거든요. 시험을 이게 시간을 좀 조절해서 시험을 좀 봐볼게요.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시험과 비슷한 형식으로 시험을 봐보면 아마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공부해 보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망했나? 혹은 이렇게 잘했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일주일 해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라든가 또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제가 시험을 보면서 그 결과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거 보면서 내가 공부한 방식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좋고 그게 한 2, 3주 걸쳐서 확인이 되면 쭉 가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리고 잘 체크했다가 이제 정리 딱 해놓고 당분간 잊어야죠.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요 다음 강의가 7월 달인가? 그때 가서 다시 만날 때 그때 가서 다시 또 꺼내다가 또 해보고 이렇게. 일단 시험은 이렇게 10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물리 이렇게 하면 책이 2권인데 양이 굉장히 많죠. 근데 크게 보면 단원이 있어요. 역학, 유체역학, 어디 갔어? 연력학. 보통 이렇게 하나 역학, 유체역학, 연력학이 있고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역학은 보통 2개, 3개가 나옵니다. 작년에 2개가 나오고 유체가 하나를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 3개. 전자기는 항상 3개, 그 다음에 파동, 빛은 항상 1개, 현대물리 2개.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이런 게 쭉 나왔어요. 나중에 다 배워야 되고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물론 제가 판단한 기준이긴 한데 막 되게 어렵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하 이런 게 많고 그리고 막 조금만 암기가 되고 어떤 상황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다. 그리고 계산이 사실 물리나 이런 과목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문제를 잘 풀어서 식을 잘 써도 중간에 계산이 어려서 막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축적이란 문제가 있으면 축적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식을 내가 알고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만 하면 줄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의 계산이 많아서 아마 당황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재작년은 계산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풀 수 있는데 해서 막 풀다 보면 시간 오버되고 그리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게 되고 이건 그냥 작년 제가 강의한 교재에서 이렇게 이런데 뭐 이렇게 쭉 나왔다 비슷한 게 있다 적어 놓은 거고 오늘 시작하는 이 교재는 사실은 이 전체 양을 다 커버합니다. 양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과정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이걸 다 하는 게 목표긴 한데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건너뛰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 건너뛰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심화 과정에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책을 굳이 할 거 없고 여기다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하다가 안 되면 다음 과정에 보충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수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2달 동안 하고 요 심화하면서 요거 빠진 부분을 여기서 보충해서 하고 목표는 이게 기출문제를 물리가 이렇게 보면 기출하고 되게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고 10개 중에 기출문제를 내가 장악을 딱 하잖아요. 와 이건 내가 풀 수 있다.
이 파트는 내가 완벽한 것 같아. 그러면 비슷한 게 한 8개까지 나옵니다. 7, 8개. 약간 생소한 게 한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른데, 물리 뭐 다 맞으려는 건 아니니까 8개까지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 제가 이 수업하면서 계속 기출에 대한 연도 표시를 할 텐데, 여기는 지금 몇 개가 깔려 있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따로 체크해 놓고, 체크만 해놓고 따지면 안 해도 돼요. 예? 굳이 막 가서 찾아 문제 같은 거 풀 거 없이 그냥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여기 때 다 풀 것 같아요. 7월 달에. 250개가 되거든요. 다 하면 이제 전체 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좀 시간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빠르게 하면. 요것 또한 250개 할 거고 파이널 이건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워크북에 지금 요 문제가 워크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 250개 됩니다. 다 비슷해요. 250개, 요거 250개, 250개. 그래서 물리는 뭐 법과목처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문제 많이 풀고 비싸게 문제 푸는 방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좋은데 이거 세 개 합치면 750개, 800개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시험 같은 거 쫙 보고 그러면 완전히 한 10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만 계속 숙지하고 반복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양을 늘릴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중요한 자료 같은 게 있다.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많이 풀어보면 도움 되겠죠. 이것저것. 자, 그리고 요 이제 물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부터 할 얘기는 이런 식의 전개예요. ABCD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다. 뉴턴 법칙이 있대요. F는 M이라는 식을 쓰게 될 텐데 이 F는 M이라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A부터 B, C, D 단계를 거쳐서 최종 D라는 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거를 배우는 단계가 지금 이론 정리 단계입니다. 개념 단계. 이렇게. 저는 이거를 열심히 수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리하겠죠. 이걸 따라서.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전부 다 이해했어요. 이 과정을 다. 내가 FMA가 왜 생겼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식이 나왔는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문제를 풀면 문제는 전혀 달라요. 문제는 D1, D2, D3, D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푸는 거랑 물리 이론을 정리하는 거랑 완전 별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 파트입니다. 이게 법과목과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법과목은 어떤 뭐 판례나 이론이나 저 잘 모르지만 그거를 정리를 쭉 하잖아요. 이렇게. 그 과정을 통으로 내가 머릿속에 넣거나 그럼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틀리게 되면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다시 가서 이 과정을 따라가 보면 여기가 내가 기억이 안 났네. 이거를 다시 보충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쌓아나가면 될 텐데 물리는 특이하게 문제를 틀리잖아요. 이렇게요. 틀리면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와서 복습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세팅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거. 이 과정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응용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 째려보면 이게 D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D를 가지고 이제 응용하니까 1, 2, 3 이렇게. 그래서 막 이 수업에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거를 다 암기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최소한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이 필기하는 거를 오늘 저녁에 이렇게 PDF를 올릴 거예요, 제가. 굳이 막 필기 같은 거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뭐 졸리니까 좀 쓸 수는 있는데, 저기서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받아줘야 되겠다. 그런 부담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는, 이해.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 세 번째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박스를 칠할 거예요. 이 색깔로. 이렇게. 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박스가 칠해지는 식은 여기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식들이에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아주 좋은 방식은
수업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걸 따라가요, 흐름을. 그리고 이 박스를 잘 체크해서 이 식이 중요하구나 그냥 체크만 해놔요. 그리고 워크북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푸는데 이 전부 다 오픈북입니다. 그냥 펴놓고 가세요. 그냥 이렇게. 굳이 뭐 암기할 거 없이 이렇게 그냥 베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나중에 이 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이 책을 펴놓고 문제를 풀러 나오다 보면 이 식을 이걸 쓰는구나. D1, D2 이렇게. 그러면 이 색깔 박스 칠하는 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이렇게 연습해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걸 반복해서 쌓고 하다 보면 굳이 암기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암기가 되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물리가 고등학교 때 선택도 안 하고 막 대학교 지나가고 이게 뭐 거의 공대 많겠지만 그리고 그냥 훅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많지 않은 거를 단기간에 확 올리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암기하지 않고 정리만 잘 해놓고 모든 문제는 오픈북으로 풀고 문제 해결할 때 어떤 식을 써먹는지를 연습해 본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에 몰아치기 할 때 쩍쩍쩍 보는 거예요. 그때 가면 임박에서는 막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어떻게든. 자주 보다 보면. 자, 그렇게 해봅시다. 복과목은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이거만 안기면 어떻게, 이것만 하면 어떻게. 이 과정을 통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생물은 아마 이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생물 같은 거.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 과정이 중요하고 물리나 화학은 이런 과정보다도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잘 응용하는지 방법을 좀 바꿔본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부담은 아닌데 이거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다음 주부터 양은 많지 않고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볼게요. 객관식 10개 똑같이 형식은 똑같이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시고 항상 점수는 80점 이상 맞는 걸 8개 이상 맞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제일 당황한 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에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봤어요. 10개 중에 지금 3개 맞았네. 이렇게 잘 찍은 거죠. 물리가 전혀 베이스가 없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시험 보니까 4개를 맞아요. 공부를 하나 차이가 없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또 열심히 했는데, 뭐, 한 5개가 나와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확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나중에 한 방에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숫자나 데이터들은 이렇게 아주 직선 선형대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보통 이렇게 쭉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정리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올리겠다. 지금 올라가도 문제예요. 지금 시기가 너무 빨라. 한 1월달 시험 임박해서 올라가야지. 급하게. 그래서 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내가 어디가 구멍이 나고 어디를 보충해야 되는지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 문제가 틀리게 된 이유는 그게 오답의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문제를 접근을 잘했냐, 계산을 잘했냐. 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접근을 잘했다는 얘기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나는 이 식을 쓸 거야. 이렇게 딱 풀었어요. 시작했어. 근데 중간에 계산을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 소리야? 계산만 틀려. 접근을 잘하고. 그건 참 괜찮아. 이렇게. 근데 접근도 못해.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막 찍기만 하고. 저희 2달의 목표는 요 문제마다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떤 식의 접근할지를 좀 잘 이렇게 이번에 깨우쳐 보는 걸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필기노트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찍으세요. 저를 찍지 마. 이거 링크 저장해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오전 오니까 오전하고 점심시간에 올려놓을게요. 오전 한 거. 그러면 됐죠? 갑니다. 자. 지금 안에 없을 거야, 안에. 네이버 박스입니다, 그 안에. 어디 책에다 박아놓을 걸, 이렇게 고생스럽게. 자, 갑니다. 그리고 워크북 문제를 잘 해결해 보는 게 좋다.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오늘 딱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내용을 딱 정리해요. 다다다다다. 암기할 거 없이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아니면 필기노트 뜬 거 보고 쭉 정리해 놓고 그리고 시간 제거 문제를 풉니다. 보통 이제 여기 뒤에 워크북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 하나에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뒤에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점해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을 꼭 재서 이 문제 하나당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3분 넘기지 마요. 3분. 빠르게 풀어보려고 하고 시험처럼 여기에 채점을 하고 나서 이 채점에 대해 틀리는 부분이 나중에 오답이 될 테니까 이것만 따로 해도 돼요. 이렇게 저는 가급적 이 하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여러 개를 구성하려고 이걸 어떤 거 보면 8개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잔뜩. 그러니까 워크북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게 진정한 물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 내용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내용 정리는 오픈북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책 보고 하는 거고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완벽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그래 이제 내일쯤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또 늦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루룩 보고 식을 찾아가면서 기억이 안 나면 대입해서 푼다. 물론 물리가 좀 베이스가 돼 있는 분들은 그냥 합니다. 바로 쉬는 시간에.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한다. 필기는 필요 없다. 네, 다 넘어가고. 아 이건 1대1 질문입니다. 질문. 책, 카톡, 오픈 또 찍어야 돼. 여기에 1대1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학원 윌비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근데 뭐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럽다. 개인적으로 뭐 공부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하시고 질문하기 좋은 방식은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뭐 이렇게 식을 쓸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냥 사진을 찍어야 찰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이렇게 일로 던지세요. 뭐 거기에 뭐 구구절절하게 뭐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툭 이 사진만 던져. 사진만. 저는 누구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사진 이렇게 막 여러 장 찍으면 한 방에 올리잖아요. 한 10개씩 쭉 이렇게. 제가 그거 보고 이렇게 쭉 답변할게요. 예전에 뭐 밴드도 해보고 하는데 다 접근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핸드폰 그냥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으로 질문 생길 때마다 이게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나오면 아 이거 이해하고 싶어서 조금 생각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찍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탁탁탁탁 공부할 때마다 안 되면 찍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보겠죠. 이렇게 사진 캡처한 거 보고 아까 왜 이해가 안 됐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이거 보고 다시 이렇게 그렇게 바쁠 때는 하루 이상 넘어가는데 하여튼 하루 내에 어떻게든 할게요. 입니다. 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마 하루에 이 교재가 370페이지가 돼서 하루에 저희가 오전으로 하면 한 5, 60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양이. 그거 생각하고 오시고 어떤 부분은 제가 정말 자세할 때가 있고 어떤 훅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세한 건 중요해서 그렇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물리 경험이 있으시죠? 다. 처음이다 보세요. 처음. 난생 처음이다. 물리가 아주 그냥 베이스도 없다. 괜찮아요. 처음. 네. 경험이 있으시네 다. 눈빛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 이런 느낌에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목표는 지금 너무나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난이도를 확 낮춰서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수업을 즐겁게 하질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빡세게. 목표는 항상 8개입니다. 8개. 8개를 목표로 달릴 텐데 근데 흐름을 따라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해 안 된다고 그 책에다가 체크해 놓고 쉬는 시간에 질문해서 채워나가요. 보다 보면 거의 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할 텐데 하다 보면 제가 조금씩 추가 대략을 할 거예요. 조금씩 플러스 알파로. 그거 저거 뭐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혼자서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막 하다 보면 흐름을 놓치니까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최대한 흐름을 잘 따라가려고 하고 안 되는 분 나올 때마다 체크했다가 쉬는 시간에 채웁니다. 조금씩.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갑니다. 여기 물리학 기초는 별로 기초니까 중요하진 않아도 요 벡터와 스칼라하고 그래프 분석이라는 부분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쭉쭉 넘어갈게요. 요 계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계산 문제가 10개 중에 그래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있죠. 이런 에너지가 있고 3.0 EV라고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나중에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뭐 줄로 쓰기도 하고 계산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3.0 MeV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M자 이렇게. 이 M자가 뭐냐? M자를 찾아가 보면 이거는 이제 커지게 하는 거죠. 메가 10의 6승 그리고 킬로 그다음 기가 테라 커지는 건 앞에 접도를 붙이는데 요거 369, 12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아지는 게 있습니다. 작아지는 게 잘 나오죠. 람다라고 하는 파장이 있어요. 나중에 파장 550 나노미터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나노라는 것을 찾아가 봐야 돼요. 미터는 길이인데 나노가 붙어 있으니까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 보면 또 나노는 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6, 3, 3, 6, 9, 12 이 정도 이렇게 체크해놓고 암기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숫자에 뭐가 등장했네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막 나중에 공식을 암기한다. 유학본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학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좀 양이 두껍잖아요. 물론 두껍다 그랬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두껍다고 느끼는데 이 두꺼운 거를 정리해서 이거를 여러 번 보면 이게 요약본이 되는 거지. 나중에 공식집이나 이런 거를 딱 구해다가 공식을 달달 외우겠다라고 하면 물리는 이제 이 공식을 언제 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식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공식이라는 것이 이런 문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암기를 안 하고도 알 수 있죠. 만약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V가 뭔지 몰라도 뒤에 길이 나누기 초가 나왔으니까 얘는 시간은 보통 T라고 붙이고 요거는 길이는 L 이렇게 붙이면 시간분의 거리가 바로 속도, 속력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요 단위를 보고 요 문자로 바꾸는 거를 차원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전체 정리할 때 한번 쫙 정리하면 됩니다. 넘어가요. 벡터와 스칼라, 그죠? 그냥 첫 시간은 기초입니다. 가볍게. 요거 빼고, 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있고 방향이 제거되어 있는 거. 그래서 크기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마이너스의 부호도 크기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영하 20도랑 영하 10도랑 비교해보면, 영하 20도는 여기 있고, 영하 10도 위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리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에너지가 잘 나옵니다. 화학에서도 많이 하는, 이렇게. 마이너스 13.6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요거 3.4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누가 더 커요? 둘 중에? 크기는 마이너스 13.6이랑 마이너스 3.4가 있는데 크기는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온도처럼 해야 돼요. 영하 13도, 영하 3도 이렇게.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수소 원자라고 해서 플러스가 하나 박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껍질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런데 이 껍질 번호가 이제 번호를 붙이죠. 양자수라고 1, 2, 3, 4. 여기 살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요 위에 거. 요 위, 두 번째가 요 두 번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져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요 마이너스의 부호가 크기가 됩니다. 이런 크기를 나타내는 게
나중에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 온도 중요하고, 전위가 중요합니다. 세 개. 이렇게. 온도, 에너지, 전위. 그냥 체크만 해놓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 되죠? 넘어가. 그 다음, 벡터라고 하는 건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결정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 들어옵니다. 뭐, 변이 속도, 힘, 가속도, 각속도, 토크, 운동량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은 다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또 벡터는 요 짝대기가 크기고 요거 방향. 이게. 이걸 이제 이동시켜도 상관없죠.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면 똑같이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요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데 크게 요거 사칙연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더하기는 보통 이렇게 더하는 거는 7 되는 거. 이건 스칼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칙에서는 다 스칼라입니다. 3 빼기 4, 마이너스 1 이렇게. 3 곱하기 4, 12. 그만할게요. 이런 스칼라가 있는데 여기다가 방향을 싹 붙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3에다가 4를 더할래요. 이렇게. 그러면 방향까지 어떻게 더할 거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그게 여기 평행 삼변형 이런 방식이 있는데 쭉쭉 봅시다. 방향 같은 것은 이 방향 같은 것은 여기 있는 A, B를 더해라 그러면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가 끝나는 곳에 다시 시작하게 만들면 이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출발부터 도착까지 확 긋는 거 쫙 이게 두 개를 더하게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두 개를 더하라 그러면 요 끝나는 곳에 요거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요걸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A가 끝나는 곳에 B를 시작하게 만들어. 여기 중간이 생략이 돼요. 더하기. 남는 게 요거 두 개가 남아요. 출발, 도착. 요걸 긋는 거라서 이렇게 거리겠죠? 이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더하는 것을 삼각형법이라 합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은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A가 끝나는 곳에 B를 시작하게 만들면 여기가 출발, 여기 도착이에요. 확 거버리는 거. 여기에 삼각형법.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것도 많이 쓰이죠? 이 두 개를 미리 붙여요. 여기다가. 미리 붙여놓고 A와 B를 붙인 다음에 이 B를 이동하고 A를 이동해서 평행하게 만드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이 대각선을 찾는 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 올해 문제 2번 문제가 이거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쫙 벌어진 줄을 이렇게 벡터로 찍찍 더하는 거. 그래서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보죠. 아,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델타라고 되어 있는 기호는 마지막과 처음의 차이를 뜻해요. 이름은 변화량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볼 때 앞에 델타를 딱 붙이는데 물리는 변화에 대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체는 재미없으니까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 변화. 움직이면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변화, 속도 변화를 또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변화인데 이 변화 뒤에 크기를 붙이냐 방향을 붙이냐에 따라서 완전 해석이 달라져요. 이거 크기 붙일게요. 크기 스칼라의 변화량은 마지막 K, 처음 K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K와 처음 K를 빼는 거예요. 이거는 스칼라기 때문에 산수하는 거예요. 산수 사칙연산. 그래서 마지막이 30이었고 처음이 10이었으면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스칼라의 변화량은 마지막 빼기 처음으로 하는 산수로 하면 되고 여기서 여기는 이 부호가 뭘로 할까요? 이거? 스칼라의 변화량은 20만큼 말로 하면 여기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변화량에서 부호는 크기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0만큼 증가했다 마이너스는 20만큼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요 밑에 거. 요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x라는 게 방향이 달려있는 것의 변화량이라서 이렇게 계산이 진행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x와 처음 x를 하다 보니 요거는 당연히 벡터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벡터로 빼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벡터에 빼는 방법은 밑에 나오는데 이렇게 벡터 빼기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어딘가 있다. 요거를 빼는 방식은 요거 하면 되죠. 여기 있는 b를 여기 생긴 b를 마이너스를 처리한다. 요거는 더하기를 이해하는 방법. 빨리 물리하고 싶어요. 이런 거 빨리 끝내.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 b를 마이너스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벡터가 마이너스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여기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더하기가 만들어집니다. a 마이너스 b의 합. 이렇게. 그럼 이 짝대기가 바로 a 빼기 b가 되는데 이 방식이 너무 골치 아파요.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벡터 빼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좋아. 두 개를 딱 붙이고요. 이렇게. 일단 a 빼기 b는 요 b에서 a로 확 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에서 a로 확 거버리겠다.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곳에서부터 앞쪽으로 거버려서 요걸 표시하는 게 a 빼기 b가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같아야 돼요. 같은 크기, 같은 모양. 이렇게. 오늘 요렇게 하는 거를 한 10번 써먹을 텐데 이걸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한 다음에 일단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렇게 했었는데 아까 지금 막 이걸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색깔로 체크만 해둘게요. 이렇게. 나중에 와서 벡터 빼기는 여기 와서 이걸 보면 돼요. 여기. 다시 가서 앞 페이지입니다. 자, 이 x라는 게 위치를 나타내요. 위치요. 우리 이걸 줄여서 뭐라 하냐면 위치의 변화량 이거를 변위라고 합니다. 위치 변화량 줄여서 변이라고 불러요. 물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그럼 이제 물체가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운동장에서 여기서 위치 변화 변위를 구해라고 하면 점을 딱 찍고요. 아까 벡터차처럼 여기 짝대기를 딱 꺼서 처음 위치를 표시해요. 이렇게 여기 기준을 딱 잡아. 얘는 여기 있어요. 처음 위치. 이렇게. 여기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같은 기준에 짝대기를 딱 꺼서 마지막 위치를 딱 잡아요.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요거 두 개는 빼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일부러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여기가 뒤니까 여기서 앞으로 긋는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 짝 그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델타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요 꼬불꼬불을 이동거리라고 하고 변이는 그냥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확 긋다 보니 이 델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차이. 이렇게. 이 델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출발과 도착만 중요하고 중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델타의 기호 안에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에서 30으로 증가했다. 중간이 얼마가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중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델타는 두 개를 잘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스칼라의 델타는 크게 계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벡터의 델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두 개를 붙인다, 긋는다. 이렇게. 그럼 중간에 뭐가 되든 그냥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 물리량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요 분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할 때. 요 벡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A 벡터래요. 이건 좀 삐딱해. 그리고 우리 좌표축이라 하죠. X축, Y축, Z축. 혹은 구면 이런 걸 잡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해한다는 벡터 합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잘 써먹죠. 여기서 요거를 제거하고 이 두 개를 남기죠. AX와 AY를 남겨요. 그 얘기는 AX와 AY를 더하면 대각선 A가 만들어지니까 요거를 죽이고 두 개를 날리면 결국 남겨진 건 이 두 개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삐딱하다는 얘기는 각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각도가 나와야지만 이 삐딱한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각도를 이용해서 찾아야죠. 그래서 코사인, 저기, 사인, 저기, 탄젠트 3개. 이렇게. 뭐 다 알겠지만, 코사인은 A분의 AX. 이렇게 코사인. 요거 사인. 요거 탄젠트입니다. 3개. 그래서 실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3개. 이렇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로 뭔가 분석해서 문제 푸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앞으로 힘 표시를 잘 해야 되는데, 모든 물리는 거의 다 벡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W라고 하는 게 웨이트, 나중에 중력을 뜻합니다. 지구와 짜부장의 힘을 뜻해요. 뒤에 나올 때 다시 보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빗면을 딱 갖다 놓으니까, 물체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흰 방향으로. 이렇게. 얘가 빗면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중력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다 쓰이지 못하니까, 이걸 분해해서 중력이 얼마큼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분해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잘라요. 요건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충격을 요 F1, F2로 나눴어요. 두 개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추가로. 항상 각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각도가 여기 표시됩니다. 이제. 그러면 요거는 수직이니까 90 빼기 세타, 여기 세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보고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 하나 뜯어야 돼,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1. 그 다음 요거 2고, 여기 각도, 여기에 W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요거는 W 사인. 이건 W 코사인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나누겠다. 빗면에 잘 나오는 거. 자,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 분석이 있어요. 미분적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공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리에서 쓰는 공식. 공식도 사람이 만든 거라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 자, A와 B가 있습니다. 항상 공식은 변수를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딱 지정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크면 컷인데요. 이렇게. 그럼 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요. Y가 뭔지 모르겠는데 Y가 클수록 A가 크게 만든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반대로 X가 작을수록 A가 크다. 만약에 뭐 뒤에 나오지만 속도 같은 거 정의할 때 저기까지 가는데 빨리 가려면 시간이 짧아야 돼.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은 적을수록 좋아요. 여기다 배치해야 돼, 시간은요. 분모에다가. 거리가 멀수록 빨라지니까 거리는 여기다 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두 개를 갖다 놓고 Y가 클수록 X가 작을수록 A가 커진다를 정의하려면
이렇게 나누기를 정의해야 되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의 다 뉴턴이 했지만 초창기 때.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둘 다 클수록 좋대요. 그러니까 방식은 두 가지예요. y가 커도 x가 커도 b가 점점 커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는 모든 문자로 구성된 공식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두 개. 나누기냐 곱하기냐. 되는데 가끔 이상한 게 나와요.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그거는 대부분 뭐냐면 측정값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한 게 아니고 사람이 정의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한 거고 위에는 이렇게. 이거는 실제 측정해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값 같은 경우는 C라고 해볼게요.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륜력이라고 부르는 힘인데 중력 같은 거. 얘를 실험으로 한 거예요. 실험. 측정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험해 보니 여기 있는 질량 덩어리가 있고 질량이라는 요 녀석이 힘을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라고 표시하고 싶으니 질량을 배치해 놓고 힘을 조사해 보니까 질량이 클수록 커진대요. 그 질량은 당연히 비례하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클수록 커진대. 이렇게. 이게 힘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지면 작아진대요. 이렇게.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고 특이해.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곱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점점 커져요. 물론 요것처럼 여기다 배치해야 되는데 얘처럼 이렇게 1승 1승이 아니고 이건 제곱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제곱이 들어간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몰라.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식을 한 방에 정리할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게 변수가 많은 것들. 그래서 약간이라도 복잡해 보이는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값을 정리했구나. 이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의한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렇게 정의해 쓰는 거구나 하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기울기 찾는 거죠. 그래프에서. 요거는 면적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는 기울기고 곱하기는 면적에 대한 정보를 줘요. 요 그래프에서. 근데 기울기는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런 거를 접선의 기울기라 불러요. 이렇게 접하는 기울기. 기울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써야 되겠다. 한 점에 대한 기울기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미분기호라는 거. 이게 점을 딱 찍고 그 점에서 그래프가 지나갈 때 접하게 되는 선을 딱 그어서 기울기 찾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휘어지면서 기울기가 계속 변한다고요.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래서 자꾸 변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을 구해요. 평균. 이렇게 평균에 대한 정의가 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뭘 할 때 뭐 평균의 얘기가 나오면 이 D가 아니고 델타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델타. 그래서 이 평균에 대한 기울기는 여기다 표시하면 여기가 델타 X, 델타 Y니까 이걸 연결해서 확 긋는 거예요.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서 한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냐. 의 기울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를 많이 쓸까요? 네? 당연히 위아래 이걸 많이 쓰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이렇게 하는 저걸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요. 여기 좀 이렇게 곱하기 같은 경우는 면적인데 면적은 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안 되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아주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갠 데가 dx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면적을 먼저 구하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쌓아야 돼요. 여러 개를 쌓아야 돼. 이렇게. 그 기호를 표시한 게 이렇게. y dx. 적분 이렇게. 그래서 요걸 띠를 만든 다음에 쌓아야 되겠다.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적분 방식이라고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요거하고 면적이 똑같은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는 이 y 값이 뭐냐? 이렇게 요걸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런 걸 평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값이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면적과 같은 면적이 되는 직사각형을 만들 때 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써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짝대기 닦아요. 강조 평균 이렇게. 실제 곱하기 나누기는 여기서 나누기는 기울기 미분, 곱하기는 면적 적분입니다. 두 개. 미적분하기 조금 필요하긴 해요. 물리할 때. 약간씩. 많이 필요는 없는데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볼게요. 그래서 좀 되죠? 미적분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물리는 보통 이 세 가지씩을 앞으로 만날 거예요. 나누기냐, 곱하기냐, 뭐 복잡하냐.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냐, 곱하기냐는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왜 나누기 했을까, 곱하기 했을까. 그리고 이 복잡한 식은 여기에 등장하는 변수들이 뭐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뜨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Y축, X축 이렇게. 이게 나누기고 곱하기는 이렇게 적분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 한 거고 이건 나누기 한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 찾는 거고 이거는 면적을 찾는 건데.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찍찍찍 짝대 읽어서 면적을 쫙 더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없어요. 물리에서. 이게 힘이고 시간인데 이렇게 정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의미가 전혀 없고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힘과 시간의 곱. 요거를 요 이름이 있어요. 물체가 받는 힘을 시간 동안 받는데 요걸 충격 양이라고 정의합니다. 뒤에서.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 곱하기로 정의하겠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곱하기 적분은 뭐가 나오겠죠, 답이. 이렇게. 근데 그 답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P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다가 델타를 싹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항상 적분, 곱하기 면적은 델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진하게 볼게요. 델타의 의미는 마지막과 처음의 차이잖아요. 이렇게 델타. 그래서 이걸 넘겨보잖아요. 마지막은 처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면적을 계산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이거? 이렇게. 이 수학에서 이걸 뭐라 할까요? 이렇게 앞에 툭 튀어나오는 거. 적분하다가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이거 적분상수라 그래요. 이렇게. 적분할 때 뭔가 상수 같은 거 하나씩 쓰면 있잖아요. 적분상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분상수 같은 게 막 등장하는데, 야, 저거를 우리가 수학하려는 거 아니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이런 구조가 돼서 델타로 묶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부터 보게 될 요런 거 잘 봅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처리하는 우리가 적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거와 누가 항상 같은데 그 같은 게 변화량이랑 같아요. 누구의 변화량 이렇게.
그래서 델타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델타, 이거 지금 제가 선언하고 뒤에 계속 이거를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델타 안에는 마지막과 처음이고,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요 값이 실제 넘겨서 계산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적분에 나오는 적분상수 역할을 얘가 한다. 예. 그런 거 적분상수 같은 거 우리가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적분은 누군가의 델타 뭐야? 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식이 진짜 많죠. 이런 거 제일 유명한 식입니다. 마이너스 붙어 있긴 하지만 적분까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여기가 전기작이라는 용어고 여기가 전위 차라고 불러요. 델타 이렇게. 그래서 누굴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델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식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 정도 봅니다. 첫 시간이니까 잠깐만 얼마 됐지? 9시 반. 잠깐 쉬었다 할게요.